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4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승무패가 돌아왔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당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풋볼 살롱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평소보다는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 12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게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은 2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이 32,000원짜리 최종 픽을 들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특히 최종 픽뿐만 아니라 제가 최종 픽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픽들을 독식 픽이나 투폴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추천 픽을 적절하게 섞으신다면 의외로 고등수 적중에 들어가실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색 광고 배너는 풋볼살롱이 처음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광고 배너입니다. 산삼진 99라는 상품인데 이 말 그대로 7년근 산양산삼 원액 99%를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이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시면 두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왼쪽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 이벤트 상품에서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살롱이라고 입력을 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삼 원액 한 병이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가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산삼을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셔서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축구토토 승무패 휴식 기간에 풋볼살롱은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3폴더짜리 26배당의 적중픽이 나와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고,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승부식 47회차 수요일 경기들로 이 4폴더 조합픽을 구성을 해서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그대로 탑승을 하시거나 이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셔서 적중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이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이 조합픽들 중에서 고배당 적중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축구 토토 승무패와 프로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이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무패 2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적인 자료는 화면을 멈추셔서 직접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경기인 후쿠오카와 빗셀고베의 경기는 후쿠오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한 팀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에밀 살로몬손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앞세운 세트피스가 압권인데 이 빗셀고베가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자랑하는 세트피스가 먹히지 않는다면 빗셀 고베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후쿠오카의 전체 득점 중에서 약 32%가 세트 플레이인데 고베가 탄탄한 세트피스를 이 수비를 선보일 수만 있다면 후쿠오카가 득점을 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베의 경우에는 좌우 측면 크로스 수비가 약한데 후쿠오카는 세트피스 외에 지공 상황에서 크로스로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고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크로스 수비를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득점이 굉장히 많은데 후쿠오카가 크로스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후쿠오카 역시 고베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쿠오카가 쇼패스 상황에서 실점이 5골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 빗셀 고베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포로와 더불어서 J리그에서 대표 쇼패스 빌드업을 추구를 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빗셀 고베가 자랑하는 쇼패스 상황에서의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후쿠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 고베는 최근에 에이스 후루아시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는데 이 후루아시 선수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화력적으로도 강화가 될 수 있는 빗셀 고베이고 직전 컵 대회에서 용병인 이니에스타와 더글라스가 나란히 골맛을 본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후루아시와 더불어서 이니에스타, 더글라스까지 살아난 빗셀 고베가 화력적으로 후쿠오카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후쿠오카가 홈에서는 단 한 차례의 무승부가 없었던 만큼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나온다면 고베 쪽으로 의외로 기울어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사포로와 오이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는 최근 분위기가 좋은 사포로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포로가 오이타만 만나면 작아지는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오이타와의 상대 전적이 3무 3패로 열세이고 홈에서도 지금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사포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사포로는 주포인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여전히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직전 요코마리와의 컵 대회에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이 안델손 로페즈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센다이에서 데리고 온 나가사와 슌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경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력이 저조한데 그나마 세트피스 크로스 상황에서 절반가량의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이타가 자랑하는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 공격에 의외로 이 애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사포로가 주포인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컵 대회에서 요코마리 원정 3대1 대승을 거두는 등 경기력이 한층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오이타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세트피스 실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포로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 30%가량의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오이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 자체가 좋은 사포로 가 홈에서 극강의 화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오이타가 사포로의 천적인 점과 오이타 역시 직전 후쿠오카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점 그리고 장신 공격수 나가사와 슌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K리그 경기로 광주와 서울의 꼴등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승패 투포를 잡으면서 승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 부진에 빠져 있고 서울 역시 4무 6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팀 모두 이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고 1승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독한 무승 흐름을 둘 중 한 팀은 끊어낼 것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주포인 펠리페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펠리페가 돌아와서 최전방에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 엄원상이 원톱이 아니라 측면 2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이 괜찮은 김종우나 헤이스 같은 2선 공격 자원이 공세에 가담을 하면서 이 헐거워진 서울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역시 최근 대구를 상대로 이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신재원 같은 젊은 자원들을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광주를 상대로 1승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 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성용, 오스마르의 중원 조합이 광주의 중원을 압도를 하면서 주도하는 경기 속에서 부상에서 돌아오는 나상호 선수가 골 결정력을 발휘해 준다면 충분히 승리를 노릴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나상호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 경기에 결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후반전에는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가 돌아온다면 FC 서울의 골 결정력 가뭄을 해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박진섭 감독이 다름 아닌 광주FC 출신이고 그 누구보다 광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진섭 감독이 맞춤 전술의 일가견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서울이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박진섭 감독과 서울로 이적한 수비수 홍준호의 존재 역시 광주의 공격수 펠리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법을 숙지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의 김호영 감독 역시 서울을 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양 팀을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해서 확실히 승패가 갈리는 화끈한 매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광주와 서울의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요코FC와 FC 도쿄의 J리그 경기인데 요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가 실점이 44골로 J리그 압도적 꼴찌를 달리고 있고 이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도 12골로 뒤에서 2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공수가 매우 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가와사키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고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가 헐거워지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래도 직전 쇼난과의 컵대회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원정에서의 조금은 고자 같은 화력을 이 고민을 해소를 했습니다. 이 도쿄의 경우에는 브라질 용병 삼총사가 굉장히 제 몫을 다해주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질 용병들이 직전 쇼난과의 컵대회 원정에서도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으로 브라질 용병들을 앞세운다면 요코FC를 상대로도 승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브라질 용병 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도쿄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도쿄가 리그 경기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2배가량 감소가 되지만 직전 쇼난과의 컵대회에서 무려 4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충분히 화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쇼난이 홈 경기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그러한 쇼난을 상대로 원정에서 4골을 넣은 도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코FC를 상대로도 이 화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쇼난전에서 브라질 삼총사 레안드로, 디에고 올리베이라, 아다일톤이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도쿄가 브라질 용병들의 화력을 앞세운다면 J리그 실점 1위 요코의 헐거운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코FC가 하야카와 토모노부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 자체는 올라온 면이 있는데 다시 연패 흐름에 빠져 있고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요코FC가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근소하게 증가를 한다는 점인데 최근에 요코FC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해줬던 클레버라는 장신 공격수가 2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의 빈공이 원정에서 수비력이 상승하는 도쿄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버거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경기는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산프히로와 가시와의 경기인데 산프히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산프히로가 올 시즌 화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원정보다 홈에서 오히려 화력이 줄어드는 산프히로인데 아무래도 이 더글라스 비에이라가 부상 중이고 이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15골을 넣어줬었던 레안드로라는 용병 자원이 간바로 이적을 한 산프히로이기 때문에 이 올 시즌은 화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역시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울룬가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굉장히 세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득점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산프히로는 레안드로가 간바로 이적한 뒤에 공격력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니오르 산토스라는 용병 자원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화력이 더 약해지는 산프히로입니다. 그나마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7골을 넣으면서 전체 32% 정도의 골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쇼패스 상황에서는 4골을 넣고 있는 산프히로인데 이 산프히로의 강점이 세트피스 와 쇼패스 상황에서의 공격인데 가시화가 전체 실점의 무려 약 54%에 해당하는 13골을 이 세트피스와 쇼패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프히로가 강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홈에서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가시화는 공격 상황에서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울룬가 선수의 이적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크로스 상황에서 전체 약 54%의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산프히로 또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전체 실점 35%에 해당을 하는 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 역시 산프히로 원정에서 득점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시화가 산프히로만 만나면 굉장히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상대 전적이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산프히로가 무자비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면 양 팀의 빈공을 고려해 봤을 때 저득점 무승부까지 최대치로 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저는 산프히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경기인데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이스턴 컨퍼런스와 웨스턴 컨퍼런스 동부지부와 서부지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뉴욕시티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는 동부리그의 경기인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4위 팀이고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동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패를 보면서 뉴잉 레볼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화력이 좋은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6골로 메이저리그 사커 1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이 굉장히 강한 뉴욕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잉 레벌과의 상대 전적은 2승 1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인데 홈에서는 의외로 1승 2패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칼린스 선수가 페루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4승 0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1승 2무 1패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3연승 상승세를 탄 뉴잉 레벌이고 역습 득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2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뉴욕시티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이 먹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A매치에 차출이 되는 선수가 없어서 전력 누수가 없기 때문에 뉴욕시티, 특히 수비수 칼린스 선수가 페루 대표팀에 차출이 된 뉴욕시티보다도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이 최전방에 194cm의 공격수 아담 북사라는 선수가 있는 것이 뉴잉 레벌인데 이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이 북사 선수를 겨냥한 뚝배기 한방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 팀이라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사 선수가 폴란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북사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 쾌조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뉴욕시티를 상대로도 충분히 골문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알렉산더 칼린스가 페루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최근에 뉴욕이 3백 수비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칼린스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이 4백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4백으로 전환을 한다면 전술적인 혼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뉴잉 레볼이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의 강점이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잉 레볼 역시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도 뉴잉 레볼이 북사 등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뉴욕의 골문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시티가 무게중심이 낮지 않은 팀이라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역습 한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뉴욕이 무게중심을 올린다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뉴잉레볼의 역습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뉴잉레볼의 원정에서의 기복을 고려하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DC 유나이티드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저는 DC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부 12팀과 11위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지만, 제가 DC 쪽으로 가는 이유는 DC가 직전 인터 마이와의 1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DC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베테랑 공격수 카마라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고, 플레이메이커 이 잉글랜드 2부 리그 스완지 시티 출신인 아리올라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인터마이를 이미 3대0으로 완파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 DC가 인터마이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DC 원정에서도 오히려 홈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가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팀이고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팀이고 DC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루패스 공격이나 역습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DC인데 마이애미가 역습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DC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여지가 조금은 없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DC가 마이애미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공격 원투펀치인 카마라와 아리올라 선수가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주목할 만한 통계를 찾았는데 DC 유나이티드가 전반 초반에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입니다. 반대로 인터 마이애미는 전반 초반 15분에 실점이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DC가 특유의 전방 압박을 앞세우면서 전반 초반에 이른 선제골을 넣는다면 충분히 D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DC가 전방 압박과 더불어서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 리드를 잡으면 그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DC가 홈에서 특유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반 초반에 이른 선제골을 득점을 한다면 그러한 리드를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홈에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DC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